당신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직 물뿐. 그리고 그 아래 끝없이 깊은 공간. 햇빛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파도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감각만 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 아래를 스쳐 지나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게. 하지만 단 한순간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기회도 없이.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상아리입니다. 백상아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생물을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수많은 시대를 지나며 지구의 극단적인 변화 속에서도 많은 생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상아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 몸의 모든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곡선과 모든 근육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냥. 불필요한 것은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다듬어진 완벽한 생체 기계입니다. 처음 백상아리를 마주하면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은 단순한 크기가 아닙니다. 그 존재감입니다. 성체는 6m가 넘고 수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크기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유선형의 몸.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마치 살아있는 어뢰와 같습니다. 꼬리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폭발적인 추진력입니다. 순식간에 가속하며 물속을 가르는 화살처럼 움직입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피할 수 없습니다. 상어가 눈으로 사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닷속에서는 빛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백상아리는 빛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느낍니다. 작은 진동 하나, 미세한 움직임 하나로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후각은 매우 뛰어나 멀리서도 피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전기 감지 능력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백상아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이미 발견된 것입니다. 백상아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곧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관찰합니다. 계산합니다. 먹잇감이 볼 수 없는 아래쪽에서 조용히 접근합니다.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먹잇감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리고 단 한순간 폭발적인 가속, 한 번의 공격, 모든 것이 끝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누구도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백상아리가 물개를 사냥할 때입니다. 깊은 곳에서 시작해 최대 속도로 상승하며 수면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물 위로 튀어오릅니다.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먹잇감은 그 입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의 표현입니다. 백상아리의 입 안에는 수백 개의 이빨이
여러 겹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이빨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찢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빨 하나가 부러지면 곧바로 새로운 이빨이 대신합니다. 멈춤도 없고 약해짐도 없습니다. 백상아리의 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공격 순간 강력한 물림이 발생합니다. 속도와 결합되면 모든 것을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단순한 본능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시험하고 확인합니다. 때로는 물어보는 이유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상아리는 정해진 영역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대양을 가로지릅니다. 놀라운 점은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도 정확히 같은 장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몸속에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백상아리는 무적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지배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라 해도 거의 천적이 없다고 해도 백상아리는 무적이 아닙니다. 차갑고 무서운 겉모습 뒤에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어떤 승리도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사냥은 하나의 도박입니다. 먹잇감의 반격, 다른 포식자와의 충돌, 혹은 작은 실수 하나도 큰 대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성체 백상아리들은 몸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과 마주했던 흔적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생물보다도 빠르게 심각한 상처조차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됩니다. 감염도 없고 오랜 약화도 없습니다. 마치 그들의 몸이 살아남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상어의 혈액 속에는 인류 의학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백상아리는 다른 물고기들과 다릅니다. 빠르게 번식하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알을 낳지 않고 많은 새끼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적지만 강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새끼는 어미의 몸 안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성장합니다. 태어날 때 약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1m가 넘는 몸 길이와 이미 완성된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사냥꾼이 됩니다. 보호도 없고 돌봄도 없습니다. 오직 본능과 넓은 바다뿐입니다. 지배자가 되기까지 백상아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수컷은 약 15년, 암컷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사냥을 배우고 환경에 적응하며 매일 생존합니다. 이들은 급하게 사는 생물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수명은 수십 년, 때로는 그 이상까지 이어집니다. 길지만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백상아리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 항상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평가합니다. 크기를 비교하고 행동을 관찰하며 누가 우위인지 결정합니다. 때로는 두 마리가 나란히 헤엄칩니다.
조용하게, 공격 없이, 충돌 없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물러납니다. 싸움 없이 끝납니다. 백상아리의 세계에는 단순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온 차가 먼저 사냥합니다. 이미 사냥을 시작한 개체가 있다면 다른 개체들은 기다립니다. 끼어들지 않고 빼앗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지만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게 한 규칙입니다. 백상아리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바다의 균형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약한 개체, 병든 개체, 느린 개체를 사냥함으로써 먹잇감의 집단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다른 종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라진다면 먹이사슬은 무너지고 생태계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바다는 더 이상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상어를 두려워합니다. 영화와 미디어는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 없는 살인 기계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상어는 인간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은 착각입니다. 물속에서 보면 수영하는 사람은 물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시험적인 물기, 그리고 잘못을 깨닫는 순간 상어는 떠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한 번으로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상위 포식자가 이제는 사냥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과도한 어획, 해양 오염, 서식지 파괴, 그리고 특히 상어 지느러미 거래. 매년 수백만 마리의 상어가 지느러미를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몸은 바다에 버려지고 천천히 죽어갑니다. 잔인한 죽음입니다. 백상아리는 번식이 느립니다. 성장도 느립니다. 새끼도 적습니다. 그 말은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개체의 죽음은 큰 손실입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상어가 없는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최상위 포식자가 없는 바다. 자연의 균형이 사라진 바다. 다른 종들이 통제 없이 늘어나고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결국 그 영향은 인간에게도 돌아옵니다. 백상아리는 괴물이 아닙니다. 잔인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사냥하고 살아남는 것. 인간의 두려움은 때로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다르게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바다의 일부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상아리는 두려운 포식자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조용한 희생자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바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부일 뿐입니다.